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거참. 그래도 일반인 경호선사 생가터를 제가 살려고 했는데 죽어도 안 팔아 이래가지고 못 샀는데, 그때도 이미 제가 갔을 때 거기가 그 일반인은 살고 있지 않고 그 뭐라 그래요, 뭔 그 버섯 공장처럼 뭐 기르는 거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뭐 하다가 중지된 것처럼 하여튼 무슨 농 공장이었어.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수용해서 뭐 어차피 사지도 못하고 하니까 일반인이 거기 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고, 이 물레방아터도 가보니까 물레방아터는 그대로 있는데 그 논이더라고요, 전부 다. 아까 그 전화했던 어르신이 거기에서 농사를 치고 나에서 그 불화를 받았나 봐요. 그 머슴값 대신으로. 그래가지고 아니 어르신이 물레방아터인데 이게 무슨 낙차나 뭐가 있어야 돼. 여기가 이게 낙차야. 이게 떨어지는 게 이게 우리 집, 이게 우리 논이야. 이거 6마직이라나 무슨 10마직이라나. 어르신 팔으려 했더니 애들이 못 팔겠는데 했더니 이제 이 어르신이 거기 그 이제 다임이 그 나라에서 뭐가 나왔답니다. 계획서 뭐 그런 책으로 나왔다고 아까 하잖아요. 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나왔어요. 나왔네. 아이고 이제 울었어? 울어야지. 안 울으면 큰일 나. 자, 우동리의 동자와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서광이 비쳤다 해서 동욱이더라 이 말이야. 새벽에 비치는 해 비칠 신, 해 비칠 욱, 서광이 하늘에서 서광이 비칠 욱자니까. 그리고 이제 경호선사의 형은 동석이에요. 동석이. 동욱의 집 앞에는 금줄이 걸리고 고추와 숯을 새끼 사이에 끼워서 솟을 때만 앞에 걸으니 그 이름도 위풍당당. 송덕의 집 앞에는 위세가 당당하여 마을 사람들은 집안을 기웃거리고 동욱에 붙인 송덕은 공연히 헛기침을 해대며 앞으로 뒤로 뒷짐을 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나마 또 그냥 기골이 장대한 그냥 구척 장신의 그냥 거고한 체격에 그냥 보나마나 애기도 무지하게 컸겠죠. 마당을 서성이면서 해상간을 기웃게를 썼는데 이미 이제 애기가 다 태어 있다가 지금은 오름까지 울었다. 아직은 부정타서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한 번 본 아기의 얼굴이 자꾸 아른거렸는데 이렇게 해서 동욱에 붙이는 서둘러 장명을 해서 큰형은 동석이, 입이 드러난 사내 아이라서 동욱이 부르면 부를수록 고귀한 이름 같아서 쓱쓱 마음에 들어하더니 다 이제 경호선사 아버지가 지으신 이름으로 오동리 동쪽 마을에서 태어나서 다 이게 동자가 들어가요. 태어난 아가가 첫 새벽을 열어 새벽 서광을 비치니 그 이름은 고귀하게 동욱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여기 애기 가 있지요? 이게 제가 이걸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걸 제가 해가지고 코로나 4년 동안에 그냥 방 안에 두문불출,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딸도 좀 시간이 있어서 공연이 다 우리 딸은 뮤지컬 배우예요. 근데 공연이 다 취소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어서 살살 이제 불러갖고 꼬셨지. 근데 그림 좀 그려달라. 근데 값은 치료마. 이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고고성을 울리는 경어의 탄생 했더니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그 붓펜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허름하게 해왔길래 야 근데 왜 고추가 없냐? 라고 해서 이제 얘가 고추가 달린 거죠. 고추를 안 해왔더라고. 이렇게 그냥 이건 아니지 해서 이제 한 그림인데 어쨌든 이게 몇백 개 돼요. 몇백 개. 사이사이에 다 넣었는데 나중에는 안 한다고 뻐둥대 갖고 그냥 말았죠. 완결은 못 잡고 어쨌든 사이사이에 이게 들어있어요. 자 이제는 2장 제2장 대대이속 천석거부 부친 송도. 대대이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말했죠. 이호예병 현공 이방호방 예방 해가지고 그 육부로 갈라져 있어요. 나중에 조선시대에는 육조 판사라 해가지고 육조로 갈라져 있는데 시골에는 이제 방이 있죠. 이방 예방. 어쨌든 이속이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양반 벼슬아치더라 그런 얘기죠. 세상은 동옥에 묻힌 송두옥을 대단한 삶으로 묘사하고 있더라. 송두옥은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동옥의 출생지는 전라북도 우동리였는데 이 우동리에는 송두옥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송두옥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로 쩌렁쩌렁했다고. 이거 누가 써놨죠? 김태읍이 써놨어요. 인간경화 평전에. 예.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그 수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김태읍이 권한이 셌지요. 김태읍이 뭐였죠? 그거 친일파여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이걸 쓴 것이 1936년 비판이란 잡지에 7월달서부터 그해 2월달까지인가 8개월간 연재가 돼요. 1월달까지. 거기에 이제 이 김태읍이가 이거를 써놓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동리에서 송독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 대대의 권속 이속으로서 이속이죠. 천석거부의 또는 부명 부자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부자다. 또 기운차고 담력 있는 구적 장신의 인기로서 인기라고 하는 것은 이 인기가 좋았다 그런 얘기요. 이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전주에서 송독 가면은 주락펴락하는 인물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그 부친과 모친을 그냥 빼다 박았어요. 그 태허 스님도 기골이 장대했고 그하고 동욱에 붙인 송두옥이었다. 그리고 그 모친 송씨 부인 잘못 썼죠. 박씨 부인은 밀양박씨인데 이 부인도 짝지둥지 같은 몸매를 하여가지고 여간 억세지 않아. 짝지둥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짝지둥지가 이 기골이 큰 여자가 걸어가면 엉덩이가 짝지둥지 하잖아요. 찌뚱찌뚱 뭐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중호걸의 별명을 듣는 절세 희세의 여장부였더라. 누가? 밀양박씨가. 근데 이 밀양박씨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데 이의 고향, 내 고향 그 익산군 왕국면 그 일대에 그 밀양박씨의 집성촌이 있어서 거기서 시집을 온 거예요. 이와 같은 두 부처 사이에 부처는 내외 사이에서 사남매를 낳게 됐다며. 사남매. 동욱이, 동석이, 동희, 동숙이. 그래서 경허선사 밑으로 여동생이 2명 있어요. 동욱이고 둘째 아드님으로 형제 관계에 있어서는 동욱이보다 2살 위인 동석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동욱으로 형제 관계는 두 형제 관계인데 누가 먼저 출가를 하죠? 동석이가 먼저 출가를 해요. 언제? 경허선사 8살 때.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9살 때 청계사로 출가를 하고 1년 앞서서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시니까 바로 그냥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마곡사로 출가를 하게 되죠. 어쨌든 경허선사에 묻혀가지고 우리 태허 스님도 빛을 보지 못하지만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도는 뭐 경허선사보다는 높지 않았죠. 하지만 어쨌든 천장암 주지를 하니까요. 1881년 1월 9일 날 1881년 1월 9일 날 그 천장암 주지의 명을 받고 천장암 주지로 와요. 그거는 이제 경허선사가 1880년이다. 경허선사가 1879년 11월 15일 날 그 대오를 성취하시니까 바로 한 달 후에,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냥 하늘에서 뭐 진짜 경허선사를 돕기 위해서 그 형을 천장암 주지로 발령이 나요.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깨달았는데 1월 8일, 1월 9일 날 발령을 받으니까 말이 안 되죠. 한 달도 안 돼서 발령을 받게 돼서 경허선사가 바로 한 달 만에 이동을 하게 돼요. 저기서 동학사에서 한 달 동안 등길등걸 하다가 그 만화 강백한테 돼지기 혼나죠. 버르장머리 없다고. 근데 이제 형사가 이제 그 누더기 옷을 스스로가 막 만들어가지고 입고 천장암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경허선사가 천장암이 제2의 고향이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준 거죠. 2살 위. 그러니까
동욱이가 2살이고 또 2살 아래로 또 누가 있어요? 그거 동이가 있잖아요. 동이가 누구랑 결혼을 해요? 전봉준 장군과 결혼을 해서 전봉준 장군과 동이는 4살 차이가 나고 전봉준 장군과 경허선사는 6살 차이가 나요. 경허선사 여동생과 이 경허선사는 2살 차이가 나죠. 51년생이에요. 51년생 그 8월 몇 살이야? 51년생. 그리고 또 전봉준 장군은 55년생. 1855년생.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6살 차이가 나죠. 슬픈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또 아이 전봉준만 나오면 슬퍼가지고 속상해. 그렇지만 사남매로서 동욱에게는 2메시가 있었어요. 2메시가 있었어요. 아래 여동생이. 그래서 전봉준 장군과 결혼한 사람은 바로 아래 여동생이고 그 밑에 여동생이 또 2살 아래가 있어요. 그 여동생은 또 이제 어디서 만나요? 천장함에서 만나가지고 김싸움 하는 얘기 나오죠. 동욱의 아래로 4살 아래 여동생과 그들도 역시 2살 차이로 동이와 동숙이가 있었으니 남부를 게 없는 다복한 가정이었죠. 4살 아래 여동생이 있었고 2살 아래 동생이 있었으니까 4살 아래 여동생은 동숙이고 2살 차이는 동이에요. 2살 차이, 4살 차이가 있었죠. 이때 동욱은 그 당시의 딸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사회적 시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동자 돌림으로 학렬을 더 준다 말이죠. 여동생도. 그래서 여자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었더라. 송동욱이가 잘났더라. 이런 얘기죠. 그들은 모두 동석이, 동욱이, 동이, 동숙의 이름자를 가진 송도 가문의 자손으로 그 이름을 당당히 호적의 족보에 올렸던 것으로 그의 탁월한 식견과 안목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이처럼 동욱에 붙인 송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대대 이속의 문벌로서 천석헌부로서 기운차고 담력 있는 구척 장신의 대장부였더라. 그를 따라 우리 경허선사도 대장부였더라. 그의 인기로서 전주서는 쥐었다 폈다 하는 인물로 두어 개의 가문은 이곳 우동면에서는 대대로 이방의 직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건석이었기 때문에 그 권리도 마을의 유지로서는 당당하였더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 김태읍 스님은 잘 찾아냈는지. 거기야 근데 김태읍 스님 때가 1936년에 그거를 펴내니까 그 김태읍 스님이 거기에 쓴 걸 보면 30년간 그걸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경허선사 바로 열반하시기 전부터 다 자료 수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다 남아 있었겠죠. 왜냐하면 경허선사가 떠나신 게 1904년이니까 뭐 1906년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경허선사 떠난 그게 다 남아 있어서 그 동네 이야기가. 그런데 문제는 내가 거기 가서 아까 그 통화한 어르신하고 가서 내가 설정 물었어요. 설정. 근데 어르신 그 혹시 여기 여산송 씨들 있어요? 에? 여산송 씨 없는데?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경허선사 아버지가 송도옥이 멸문지화를 당하면서 씨가 말려버린 것 같아요. 여산송 씨가 없답니다. 아주 속상했죠. 살아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2개의 가문은 또 그 재산 또한 천석거부로서 그의 땅은 구암리 일대 끝이 보이지 않는 수십만 평의 전답. 그 전답이 아마 지금 그거 된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지금 아까 어르신하고 통화한 그 물레방앗간과 경허선사 생가하고는 이렇게 보여. 근데 허허 벌판처럼 보여. 아득히 보이죠. 그 거북바위가. 근데 그 일대가 다 아마 돼서 다들 술렁거린다고 하잖아요.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구암리를 다닐 수 없었으니 가히 그의 재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였던 것이다. 그래도 다 없어지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동욱의 모친 역시 전주군 우동면 구암리와 바로 인접해 있어요. 조금 더 인접하니까 그냥 바로야. 바로 인접해 있는 이웃마을 익산군 왕곡면 광암리에서 시집온 박씨 가문을 뼈대 있는 집안.
성장하여 박씨 가문 역시 당당한 권문으로 박씨 오해모와 성품에 대해 이 부인도 짝지둥지 같은 거구의 원매를 하여 가지고 여간 억세지 않는 여중 허걸의 별명을 듣는 절세 희세의 여장부와 미인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오 마이 갓 라고 하여 세상은 얘기하고 있어. 동욱에 붙인 송두옥은 구척 장신이고 모친 밀양박씨 역시 여장부의 몸매와 계절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우리 경호선사가 저렇게 구척 장신일 수밖에 없었더라. 이런 얘기죠. 태허도 구척 장신. 그 다음에 동석. 태허와 같은 동옥으로는 경허가 훗날 구척 장신의 거구의 체력을 가진 두 형제 승려로서 대장부의 범상치 않은 인물임은 당연한 귀하를. 그러니까 태허 스님도 어지간히 커가지고 이 태산이 기어가 떠 걸어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송독은 가세가 급히 키우러 동옥은 어린 시절 가난하지만 가세가 깊이 기른 일은 그 탐관놀이란 놈, 그놈 이름 좀 알고 싶어요. 아마 그 일제시대 때에 그 저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얄밉지만 그 송두옥을 죽게 만든 그 탐관오리 신임 삽도놈 말이요. 그놈 좀 이름 좀 알고 싶어. 알아서 얻어걷는가. 엄격한 가풍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송두옥은 죽는 날까지 당신의 자식 사남매를 모두 이웃마을 서당리에 서당을 넣어서 가니까 서당리가 있어요. 그냥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없고 다 안 해. 봉상면 9mm 그쪽에 그냥 바로 여기가 서당리래요. 그래 이제 서당리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경호선사하고 경호선사 여동생하고 또 전봉준 장군하고가 다 같이 다닌 서당. 근데 신기하게 또 거기에 그 서당의 훈장님이 또 송씨 가문에 모였다고 합니다. 후원장님이. 그래서 이게 다니기가 좋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서당리를 가니까 그것도 또 화호 벌판이에요.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는데 어떤 노인네 하나가 그 아래에서 밭을 메고 있어요. 노인네가. 또 어르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근데 어르신 여기 서당리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서당리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여기가 왜 서당리라고 그러죠? 여기가 서당이 있었단 게 이라고 하면서 그 서당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 오 마이 갓이요? 아니 그냥 아주 쫀득쫀득 심장이 쫀득쫀득해요. 모든 것들이 그냥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이건 쉬운 게 아니더라고. 내가 못 살아. 그래서 어르신 그런 서당은 다 없어졌지. 여기가 다 그 서당이에요. 여기가. 하는데 이 송두옥이 찌들어가지고 다 뺏기고 물레방앗간 하나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전봉준하고 전봉준 경호선사 여동생 또 그 다음에 경호선사까지 다 이 서당을 다녀요. 그래서 엄정한 가쁜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송두옥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자식 사람이를 보도 이웃마을 서당에 갔을 정도로 교육률이 대단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구암리 옆에 경호선사 고향은 구암리고 그 옆에가 서당리더라고. 아주 화가네요. 근데 지금은 도로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도로를 가로질르죠. 차는 별로 안 다니고 하나가 가로질러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까워요. 정말 가까워. 옛날에는 십리길도 왜 이렇게 보자기로 매가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가까운 곳에 서당리가 있더라고. 다 돌아봤죠. 구암리 옆 동네는 서당리로 이곳에는 서당이 있어 어린 동석과 동옥은 4살과 6살로 같은 서당에서 동문사가 했다. 그리고 그게 쫄랑쫄랑 따라붙은 게 누구요? 쫄랑쫄랑 따라붙은 게 전봉준이라니까. 그리하여 동옥은 어릴 때 8살까지 이 서당에서 천자문을 마칠 수 있었으니 사람들은 말하기가 경호선사가 일자무식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경호선사는 서당까지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청계사에서 박처사를 만났잖아요. 14세 때 만나거든. 왜?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이었으면 그렇게
그 박처사가 서당 아니 그 유생이 가리키는 그거를 어떻게 떼었겠냐고. 논어맹자 대학 중용 다 떼었다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그 짬이 있었어요. 성인의 출현을 일찍이 점지하니고 구암리의 거북바위 북쪽은 그 거북바위가 남북으로 나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남북으로. 그런데 북쪽은 완죽은 봉동읍 장구리. 지금 그때는 봉동이라는 게 있지를 않았어요. 봉상면 9mm, 우동면 우동리 이렇게 돼 있었는데 봉자랑 동자를 따가지고 그냥 봉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 때 이제 언제냐면 한일합방 되고 1911년 한일합방 1910년 되고 11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게 두 동이 합쳐진 거죠. 봉상면하고 우동면하고 합쳐져서 봉동이 된 거예요. 지금 봉동은 경허선사 당시에는 봉동이 없었죠. 그래서 완주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는 경허선사가 이 완주가 있는 게 아니라 전주군이었죠. 그래서 경허선사 고향은 전주 자동리다. 경허선사 고향은 전주 우동리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얘기고, 전주는 이제 제가 태어난 곳, 전주군, 아니, 전주시 경원동 1가 40번지. 그러니까 우리 집이 딱 미연탑이라고 있거든요, 전주에. 그 미연탑 바로 앞에가 같이 붙어 있어요, 미연탑과 우리 집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미연탑 안에서 맨날 숨바꼭질하고 놀았다니까. 그 미연탑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그때 당시로는 네온 사인이 전주에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날이면 날마다 가서 거기 숨바꼭질하고 거기 누워서 장난하고 소꿉장난하고 뭐하고 오마지 다 하고 놀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미연탑이더라고. 그 옆에 전신전화국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신전화국이 사라지고 무슨 전라북도 뭐 무슨 무형문화재 그 범패 뭐 이런 거 하는 그 예술회관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대로야 그냥 아주. 우리 집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살다. 내가 잠자고 먹고 자랐던 내 집은 지금도 있다고. 세고비아 기타. 옛날에는 전주서점이었어요. 거기가. 우리 집이 전주서점을 했거든요. 전주서점 자리가 지금은 세고비아 기타로 변했고, 우리가 살았던 그 문화야간 골목도 그대로. 좀 심해? 좀 가슴 아파. 그냥 생생한 역사의 드라마고, 나는 왜 여기에 서 있을까?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데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쪽, 내가 이 홍동면의 서쪽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서쪽은 익산군, 지금은 익산시라고 돼 있는데 그때는 익산군, 왕궁면, 광암리, 상암부락이야 이름이. 근데 여기는 이제 구덕리라고 돼 있잖아요. 구덕리 말고 왕궁면, 광암리가 더 그 옆이야. 그래서 남쪽은 완주군, 삼례읍, 석전. 이 삼례도 마찬가지. 내가 버스를 이제 안 오잖아요. 전주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를 안 오면 삼례라는 데 가서 내려가지고 금마면이라는 데를 와서 금마 가는 버스를 타고 와서 이 익산군 왕궁명을 걸어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도로도 그대로 있더라고. 마이 갓, 이거 힘든 얘기야. 왜냐하면 생생하게 살아있어. 내가 소꿉장난 하다가 숨겨놓은 옹기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 다시 찾아가 보려고. 구암리에 속한 자연마을로 통정마을이라고 해. 그 밑에. 그래서 통정마을, 구정마을, 원구암마을. 이 원구암마을이 경허선사 진뽕마을이에요. 진뽕. 구암마을이 아니고 원구암마을이야. 원자가 붙어요. 원조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봉동생강 어디 갔어? 여러분 생각 나오잖아요. 나는 생각이 인터넷에서 그 팔길래 만약에 저 생강이 봉동생강이라면 내가 사겠다. 그런데 나중에 봉동생강이고 원시배지. 그러니까 봉동면이 크잖아요. 봉동읍이 큰데 거기에서도 원시배지가 있답니다. 그 원시배지가 이 거북바위. 놀라워요. 경허선사 마을이야 그냥. 근데 그 봉동에 하늘에서 내린 신약으로 인간의 중생들을 구한다고 하는 이 약이잖아요. 그 약을 이렇게 심어주고 간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그 이서구라니까, 이서구.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상한 게요. 이서구라는 사람이 전라도 관찰사였잖아요.
그리고 아시죠 그거? 그 어디야 그 마애불 어? 그 고창군 선운사 그 마애불에서 그 배꼽에 있는 거를 열으니까 이서구 개탁이라고 써있어. 이서구가 와서 열을 거다. 오 마이 갓. 그래서 이서구 개탁이라고 써있었대잖아요. 그 이서구가 그 이서구예요. 이 봉동마을을 들려가지고 그 생강을 심어주고 떠났답니다. 인간은. 근데 거기가 원시배지야.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더 이게 좀 소름 끼치는 거는 그 이서구가 이서구는 경허선사 앞사람이에요. 앞에 한 100년 앞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혹시 이서구가 경허에 전신이 한번 있지 않았냐 뭐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이서구라는 사람이 대단하게 유명한 대단한 사람이죠 이서구가. 근데 그 사람이 그 새만금 지금 새만금 있죠 거기를 지나다가 여기가 앞으로 그 새만금이 바다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 수면의 높이가 5m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경허선사 태어나기 전이니까 1849년 이전에 1800 이 사람은 30년 때 1800년 때 살았던 분이죠. 그런데 진짜로 새만금이 생겼잖아요. 놀라운 건 또 뭐냐 나네. 내가 경허선사 그 비안도를 찾아가려고 비안도 아시죠? 비안도를 찾아가려고 경허선사가 거기서 7년 8년 있었던 곳이잖아요. 비안도를 찾아가려고 가니까 그 섬에서 바다 그 뭐죠 배가 뜨는 곳이 가력도항이래. 어이? 뭐 듣보잡이죠. 가력도항이라는 곳에서 그 비안도로 배가 하루에 한 번인가 몇 번 출발을 한답니다. 2번 한다 아침 저녁으로. 아침 9시 저녁 5시인가 그래. 그런데 놀라운 건 가력도항에 갔는데 시간이 남아. 어이? 배가 아침 9시에 떠야 되는데 우리가 일찍 내려가. 그래서 거기를 돌아보는데 그 가력도항과 연결된 게 새만금이야. 그래서 이서구와 경허와 이서구. 이서구는 왜 여기가 새만금이 그 바다 높이가 5m 높아질까라는 예언을 벌써 100년, 2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고 경허는 가력도항에서 와서 그 배를 타고 비안도를 들어가고 물론 이 가력도항은 새로 만드는 항이에요. 근데 경허선사는 언제든 군산에서 들어갔거나 부안에서 들어갔다가 합니다. 이렇게 군산과 부안 두 군데에서 어떻게 변장을 하고 약초꾼으로 변장을 하고 또 그 약초꾼으로 변장한 그거를 가니까 비안도에 가니까 정근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나네. 지금도 살아 계실까? 이분도 전화를 한번 해볼까? 진짜 오마이 갓이다. 나 오늘 이상한 날이네. 근데 이 어르신은 그냥 하면 안 돼. 욕심이 많더라고요. 이분도 집 전화하고 이 전화하고 2개 다 했네. 오 마이 갓. 해볼까? 살아계신가? 힘들다. 이분도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살아계신가? 아까 그 어르신보다는 조금 나이가 더 들었던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아, 괴롭다. 혹시 돌아가셨나? 없는 전화라고 하네. 그러면 휴대폰 한번 더 해보고
휴대폰도 안 받으면 돌아가신 것 같다. 아, 무서워. 나는 희망으로 갖고 있을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원관 마을이 경어선사 고향. 아시겠죠? 이처럼 경어의 고향으로 지목되는 이 오동리는 예로부터 성인이 탄생한다는 신비한 전설을 간직한 거북바위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더라. 조선시대의 완주군의 북부는 고산군, 남부는 전주 유수부가 관할이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고산이라는 게 내가 있잖아요. 고산. 그 경어선사의 작은아버지가 되는 전봉준 장군의 처의 그 작은아버지가 되는 경어선사 전봉준 장군 비서실장이었던 송희옥이가 이 고산에서 죽어요. 전봉준 장군이 우금치에서 이거 퇴각하면서 이 송희옥이라도 살려보자고 해가지고 고산을 향해서 가다가 민병들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전했죠.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죠. 그게 이 고산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완주군이었는데 남쪽이 전주, 이렇게 해서 유수부의 관할이었더라. 그래서 경어선사 고향을 전주 우동리라고 하는 거죠. 또 전주 자동리라고도 하고. 1914년 일제에 의해서 이 1900년 넘어가면서 이 행정교육이 많이 바뀌어요. 고산군과 전주부가 전주군으로 봤죠. 전주부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주군으로 통합되었다가 1935년 도농 분리 정책에 의해서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완산주에서 이름을 따서 완산. 이 완산주가 어디예요? 완산주가 전주라니까요. 전주에 완산칠봉이 있잖아요. 제가 소풍을 어릴 때 그 학교 다닐 때 완산칠봉으로만 소풍을 가요. 완산칠봉으로. 근데 그 완산이라는 말을 따서 완주군이 된 거야. 완산이 또 그 경어선사가 들렸던 전주 정해사가 있는 산이 완산이죠. 그러니까 완주군이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완산에서 나온 이름에서 완주군으로 개창이 된다, 이런 얘기.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조금씩 맞아?